자, 오늘 중복 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진행할 거예요.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그 중에 지금 나갈 거는 중복 순열입니다. 자, 이름만 봐도 딱 느낌이 와요. 얘는 순열인데,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허용된 순열이야. 중복이 허용된 순열. 근데 중복이 허용됐다라는 것은 말로써 주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순열하면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에서 퍼미테이션 순열을 쓴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럼 중복 순열은 걔를 멘트만 하나만 딱 바꾸면 돼. 뭐만?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여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이 느끼냐면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상에서는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 말이 없어도 중복이 허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걔는 문제를 잘 읽어서 확인하는 거지. 그거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조금 있어. 그리고 중복순열에는 기호가 존재해. 파이라는 기호가 존재해. 근데 파이를 써서 보통 풀지는 않아. 그냥 우리가 순열 풀 때도 퍼미테이션 쓰니? 그냥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지 않냐? 그렇지. 컨비네이션 할 때도 얘는 6 컨비네이션, 물론 쓸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쓰고 풀지. 물론 얘를 쓰기는 해야 되는 이유가 서술형에서 그냥 몇 곱하기 몇 곱하기 이것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컨비네이션이나 퍼미테이션이나 파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 써줘야 조금 뭔가 푼 것 같고 서술형 감점도 안 당할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쓰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기호를 잘 쓰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특히 조금 복잡한 조건이 있거나 한다면. 그래서 중복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주면 뭐 이런 거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어. 3명이 있는 거야, 3명. 3명이 있는데 얘네가 A라는 호텔이 있고요. A라는 호텔, B라는 호텔이 있어. 묵어야 돼. A, B, C 세 사람이 2개 호텔이 있는데 호텔이라고 써주죠. 묵어야 돼. 그럼 너는 어떻게 묵을 거야? 호텔에 방이 하나야? 스몰 A라는 애가 A 호텔에 묵으면 A라는 호텔에 방이 꽉 차가지고 B라는 애는 A를 선택하지 못해? 그런 게 아니잖아. 선택해도 되잖아.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A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묵을래? A 아니면 B요. 2가지 중에 하나지. 예? B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묵을래? A 아니면 B요. 그쵸? 호텔에 방은 여러 개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B한테 물었더니 또 2개야. C한테도 묻는 거야. 너 어디 묵을래? 그럼 나도 A 아니면 B 호텔 둘 중에 하나에 묵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겠지. 근데 걔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한 명씩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기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거나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배 법칙을 쓰지. 왜? 그 각각에 대해서 같은 횟수 일어나기 때문이야. 봐봐. 스몰 A라는 애가 A 호텔을 선택해도 B라는 애는 A 선택하고 B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2가지라고. 그 각각에 같은 횟수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배 법칙을 쓰는 거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그치? 근데 얘를 8이라고 바로 쓰지 말고 2의 세제곱이라고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이거. 이 상황을 AB 호텔의 중복이 허용된 상황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얘를 기호로 2 파이, 니네 파이 대문자 알죠? 원주의 파이랑 같은 기호야. 그거에 2 파이 3이라고 써요. 이렇게. 그게 2의 세제곱이라고 계산되는 거야. 우리가 6 퍼미테이션 2가 있으면 얘는 6 곱하기 5로 계산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얘는 2 파이 3 써 있으면 2의 세제곱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그게 지금 배울 중복순열이야. 이해는 가죠? 대충? 대충 이해 갈 거야. 요런 거다. 얘는 연산상의 이거다. 그럼 이제 기호 정리 한번 해줘 보면 이런 거야.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기호를 이렇게 써. n 글씨 잘 써줄게요. n 파이 r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중복순열이라고 부르면 돼. 그럼 얘는 어떤 상황에 쓴다고 그랬어? 서로 다른 n개 중 뭐를 허용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세 번째 몇 개를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렇게 써줘봤자 어차피 니네 이 상황이 진짜 있나?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통.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이거야. 얘가 중복이 허용된 것의 개수야. 이제 봐봐. 얘는 각각의 사람이지. A라는 사람이 A에도 묶고 B에도 묶을 수 있어? 못 묶잖아. 스몰 a가 중복이 허용되지 않았어. 그 A라는 사람은 반쪽이 가지고 반쪽은 여기서 자. 반쪽은 여기 B 호텔에 잔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합체. 뭐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치? 얘를 중복시킬 수 없다고. 그치? 그러면 봐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모두 A 몰빵으로 줘봐. 뭐가 중복돼 있어? 대문자 A라는 호텔이 중복돼 있지. 그래서 이쪽이 중복이 허용된 것의 개수라고 확인하면 돼. 니네 화살 쏴주기 하면 금방 어느 쪽이 N쪽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 단 이것도 하지 않아 사실. 이거는 확인할 때만 하는 거고 이 짓도 안 해. 좀 더 들어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얘는 계산상을 어떻게 한다? n의 r제곱으로 계산한다. 이게 우선 기호상의 의미야 얘가. 이렇게 가.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게. 봐봐. 또 예를 하나 또 들어봅시다. 어떤 적절한 예가 있을까? 책에 있는 예 들어줄게요. 책에 있는 예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야, 또 호텔이나 해보자. 자, 이번에 인원수를 좀 늘려봅시다. A, B, C, D 네 사람이 있어. 호텔은 3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호텔 3개.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호텔 있다고 해볼게요. 얘 묵을 거야. 근데 그 상황을 보통 뭐로 바꿔가지고 상상을 하면 되게 좋냐면 함수로서 만들어서 상상하면 좋아. 함수. 뭐냐면 X라는 집합에 누가 있는 거냐면 A, B, C, D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함수가 중복에 허용된다? 그치? 뭐에선 안 돼?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거는 중복이 허용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함수라고 하면 중복이 허용돼. 함수값에서. 자, Y라는 집합 하나 만들어. A, B, C인 거야. 여기서 함수의 개수는 이라는 질문이랑 동일한 거야. 그게 중복순열인 거야. 그럼 얘가 이거 아니야? 야, 너 화살 한번 쏴봐. 얘 쏴도 되잖아. 얘도 쏴도 되지. 얘도 쏴도 되지. 즉 A의 선택의 가지수가 3가지라고. 근데 스몰 A가 대문자 A를 선택했다고 해서 스몰 B가 대문자 A를 선택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함수야. 중복에 허용돼 있다고. 그래서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네? 라고 해서 그냥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3의 4제곱이네 그냥? 이해해?
그럼 여기서 중복 허용된 게 이쪽이라고. 이 그려보면 되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 그냥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기호를 몰라도 되는 건 아니야.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이 정확하게 문제에서 중복이 허용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단 문제를 상식적으로 읽어봤을 때 얘는 중복이 허용된 중복순열이라는 거를 느껴도 되지만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야 그래 너 A는 어디 묵을래? 세 가지 중에 하나요 라고 대답해봐도 그냥 순차적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네 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게 중복순열이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 중복순열로 문제 풀리는 어떤 특정한 대표적인 애들이 있어. 책에도 나와 있듯이 중복을 허용하여 만드는 정수의 개수 문제. 만약에 이런 거야. 1, 2, 3 숫자 카드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봐라. 이거면 1, 2, 3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아니야? 100의 자리에 1, 2, 3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고 10의 자리에 1, 2, 3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도 되고 그런 문제도 중복 허용한다란 말이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어도 중복순열인 걸 되게 쉽게 알 수 있어. 단 그 경우에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겠지만 그 숫자 카드에 0, 1, 2, 3, 4야. 그럼 당연히 맨 앞자리에는 뭐가 못 들어가? 0이 못 들어가고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뭐 이딴 맨 앞이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뭐 이딴 식으로 되겠지. 근데 그거는 그냥 생각하는 거라고. 너는 중복순열이야? 막 그런 건 없어. 그치? 곱한다. 자, 그런 개념이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 갔을 거야. 그거 말고 모스부호. 모스부호가 뭐냐 니네? 책에 있는데. 근데 모스부호 요즘에 나오면 안 돼. 그 전보 치는 거 알아? 띠띠띠 막 이거? 그 전기 신호 보내는 거? 뭐 SOS 하려면 뭐 띠띠띠띠띠 뭐 이렇게 누르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전쟁할 때 발명했던 거. 근데 안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치? 윷놀이 문제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거 알아? 경우의 수에서 원래 옛날에 윷놀이 문제 맨날 있었는데 윷놀이 문제 다 사라졌어. 왜 사라졌을까? 애들이 윷놀이를 몰라. 그럼 모스부호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지 않냐? 애들이 모스부호를 모르는데? 물론 문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준 다음에 나오는 경우는 있어. 근데 웬만하면 굳이 낼 거 많은데 왜 내? 그런 거야. 우체통 문제라고 나오는데 이거 되게 사기야. 야, 니네 우편을 들고 A라는 사람이 우체통 어디에 낼 것 같아? 가까운 데 넣지 않냐? 근데 굳이 ABC 우체통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우편 어디다 넣을래? A 아니면 B 아니면 C? 이런 대답 왜 해? 근데 문제에는 이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본다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랑 똑같은 거야. 문제에서 니네 그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이냐? 그런 게 어딨어. 또는이어도 고백 법칙 만들 수 있어 문제로. 그 용어가 들어갔다 해서 걔가 합의 법칙이고 그리고라는 멘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고백 법칙인 건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중복을 허용했다는 멘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중복순열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중복조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이해한다의 개념으로 봐야지. 문제들이 다 파트별로 나눠져서 얘는 순열 문제고 얘는 조합 문제고 얘는 중복순열 문제고 이런 게 아니야. 다 섞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문제를 이해한다. 지금은 개념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트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 뿐이야. 여기에 특이 조건 안 들어갈 것 같아? 당연히 들어가겠지.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냥. 이해했어? 근데 이런 거를 중복순열이라고 한다. 거기 기명투표, 깃발 문제, 반편성 문제, 호텔 투숙 문제가 대표적인 중복순열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중복순열인가라고 그냥 보기는 하는데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호텔 문제라고 반드시 중복순열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희 지금 바로 24페이지 바로 푸세요.